안녕하십니까.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입니다.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네, 한정일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김한규 원내 정책운영 수석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최기상 수석 사무부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도록 끝까지 만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도 책임있게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일이 결탄코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안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혁으로 그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의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함께 담당하는 구조에서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의 판단과 공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서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종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분산과 더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건이 정체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고소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수사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권, 또 검사 면담 신청권 등을 확대해서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정 신청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도록 해서 검사에 의한 꼼꼼한 사건 검토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는 독립적으로, 기소는 책임 있게, 그리고 각 기관이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역량의 확보, 또 검사, 수사기관 간의 보완 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후속 입법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저에게 법사위원장을 한병도 원내대표 시절 맡기시면서 개혁법안 완수해달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어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떠냐라고 물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훨씬 더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저희가 법사위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만 우리 김승원 간사님이 9차례 했고 국민의힘이 2차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차례마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검법만 논의했습니다. 9차례 쉼없이 달려오며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경찰, 현장의 검사,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현장을 지원하는 변호사들 등 행안부에서 중수청 관련해서,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공소청 관련해서, 검찰개혁 추진단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수기하며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한꺼번에도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서 보완해 나가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모든 수사를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범죄 등 관련한 건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은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안수사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보안수사 폐지하면 어떡하냐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통화해 보았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하면 되는군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책임제, 검사는 공소사건을 번호를 갖고 있고 경찰은 그 수사 번호를 갖고 있고 핑퐁 없애게 해놓은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딱 가지고 수사 번호를 가지고 보안수사 요구해서 실행해오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잘 안 하면 어떡해요? 검사가 긴급할 때 3일 내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3일 내로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은 한 달, 1+1 한 달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케이블타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우리 김승원 간사님의 좋은 생각이었는데요. 범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등에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그것은 모두 다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거는 첨단 정보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모두 다 시간별로 차곡차곡 넣어 놓아서 영상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중한 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증거가 없어지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받고 있었는지 통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록도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열람 등사하는 내용도 해놓았습니다. 그전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그겁니다. 검사와 경찰이 더 잘 상호 협력하게, 검사는 검사 일 더 잘하게, 경찰은 경찰 일 더 잘하게,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78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온갖 조작하고 암장해왔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은 6번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게 바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의의 그 성폭행 사건은 누가 없애버렸죠? 바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애버린 자들은
검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형사소송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보고회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김승원 법사위 간사님께서 확 바뀐 형소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향후 개선 및 기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입니다. 오늘 국민보고회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검사의 통제가 사라진다, 수사가 지연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말씀대로 현 형사소송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면밀히 심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총 법안 소위 10차례 중 8차례를 형소법 심사를 했고 총 심사 시간은 21시간 34분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회의에서 1시간 22분을 추가로 더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심사 시간 말고도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사전회의로 모여서 총 10차례, 여기도 수십 시간의 회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잡아도 26시간에 이르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추가된 사건 강요인의 권리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0년간 검사에게 집중되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유지는 공소유지는 검사가, 재판은 법원이 각각 책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 법률이 정한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담당합니다. 또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아래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하여 사건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습니다.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서 그리고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형사 절차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마 사건 지연과 불투명한 수사 과정일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공소 전 과정을 시간 순서로 빠짐없이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송부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님 말씀대로 수사와 공소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은 요청 시 반드시 녹음하고 압수수색 검증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 누구나 더 신속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있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안 수사와 재수사를 검사가 끝까지 관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였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보안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입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안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보안수사 이행 결과를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검사는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사건도 모든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며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안수사나 재수사가 미흡하면 직무배제,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검사는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은 검사에게 면담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시정 조치를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혹은 피해자가 시정 조치를 검사에게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점도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수사 지연이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도 이의 신청 안내를 사건 관계자에게 주고 수사기록 열람 등산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 보안수사는 폐지됐지만 보안수사와 재수사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시정조치, 이의 신청, 그리고 이의 제기를 통해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속사건의 보안수사 요구도 신속히 처리됩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폐지되면 구속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를 중심으로 경찰과 검사가 영장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수사 전 과정과 증거를 킥스로 서로 공유하고 검사는 기록 검토와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건인 경우 검사의 추한 절차를 통해서 사건 기록을 사경에게 이송하지 않아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보안수사 기관을 지정하고 또 현행범 체포 사건은 긴급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안수사는 폐지되었지만 킥스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로 구속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민생사건 등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입니다. 민생사건 등 피해자도 역시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세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공소제기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그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 미흡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징계 요청 또는 상급 수사관서,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의 지연이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 시에는 이의 신청을 안내받은과 함께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보장되어서 이의 신청의 사유를 더 정확하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 신청 대상을 권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송치 확대입니다. 즉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최종적으로 송치되는 그런 경우가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화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직접 보안 수사 대신 검사의 사후 통제와 견제 기능을 더욱 체계화한 것인데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한 사건, 그리고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사건, 직결 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송치받아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의 신청 받은 그 사건을 본인에게 송치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권 송치로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본인이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또 불기소 결정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수사기관, 예컨대 상급 수사기관,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과 검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직접 보안수사권은 폐지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위 6가지 변화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국민은 더 공정하고 더 신속하며 더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끝으로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의 일부 발언만이라든가 또 형사법의 전반을 또 전 흐름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입법 취지라든가 또 심사 과정 전체 맥락을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 개정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충실히 반영한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는 이와 같은 법률 통과가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릴 때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원 간사님 심도 있는 보고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보고로 우리 김한규 정책수석께서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미 김승원 간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피해자 권리 확대 방안만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약간 분류해서 설명드릴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사 단계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현재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3가지인데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여기는 문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시정조치 요구권입니다. 그리고 혐의 있음, 그러니까 기소를 해달라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송치를 했을 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 기록만 검찰에 보낼 경우에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하는 게 좋겠다. 위법한 수사고 이제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게 제 재수사 요구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단계별로 요번에 추가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인데요.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피해자를 포함해서 고소인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사실관계 확인 절차라고 법에서 칭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검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해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안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송부했을 때 검사가 볼 때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또는 요청하기 전에도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수사기관 또는 상급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또는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뺏어서 다른 수사기관에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 사건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서 중수청에는 원래 중대범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검사가 일반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로 경찰에 계속 보안 수사나 재수사를 맡기기 어려울 때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되므로 중수청에서는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인데요. 시정조치 요구,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 수사가 너무 지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검사에다가 고소인 등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의제기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의제기가 있을 때 검사 입장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사건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건 종결하기 전에도 사건을 뺏어서 다른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불송치 부분이 제일 하단인데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입니다. 현재는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의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에서 먼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납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 제도가 이의 신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소인만 돼 있던 부분을 고발인까지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재정 신청을 확대한 건데요. 재정 신청은
검사도 다시 한번 봤는데 여전히 검사도 내가 다시 봐도 이거는 죄가 없다, 불기소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게 재정 신청입니다. 현재는 일부 범죄 고소인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발인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는 아니고 사회적 약자 대상 5가지 범죄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소인 등의 열람 등사건인데요.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하려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만 그게 합리적인 이유나 사건 기록에 근거한 주장을 못해서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무혐의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피해자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열람 등사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의 열람 등사권을 보장했고 이거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를 주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인데요. 전권 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혐의 없다라고 종결하지 말고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사건 전체를 검찰한테 보내서 검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게 이제 전권 송치인데 과거에 그런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만 2021년부터 유죄 사건은 검사한테 넘기지만 혐의가 없는 거는 경찰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권리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추가해서 2가지 범죄에 추가해서 5가지 범죄도 모두 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하지 말고 검사에게 보내서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2가지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월 2일 전에 조속하게 통과시켜서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 미흡함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피해자 권리 확대 방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TF를 만들어서 추후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교 수석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자님들께서는 소속 성함과 함께 답변하실 의원님을 좀 지정해서 이왕이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주로 김승원 간사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경향신문 강한들입니다. 그 피해자 권익강화 TF 당내에서 마련하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TF에서 어떤 걸 담당하게 되시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는데 이건 네, 정 기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TF를 당내에 구성하고 TF는 이제 제가 단장이 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검찰개혁 TF를 만들었었는데 이 정책위 부의장님 또 행안위 법사위 간사님과 제가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도 최근에 당내에서
피해자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신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그 의원님도 함께 모셔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고 조만간 명단도 발표하고 회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할 내용들은 일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정권 송치 부분도 개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챙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수청의 전담부서 설치하는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 부처하고 논의해서 시행 과정도 챙기고 또 법사위에서 주로 당연히 추가적인 법안들은 처리해 주시겠습니다만 꼭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시는. 네. 네, 정혜민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한겨레 정혜민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헌법 소원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소추 기능과 관련된 수사권을 박탈해서 위헌 소지가 크고 7대 범죄에 한해서 정권 송치를 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위헌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입장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 가지고 2023년에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이 영장 청구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권리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했었고 헌법소원도 청구를 했었지만 이 내용은 헌법에 부여된 그런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수사의 부분을 소추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소추, 수사 등은 행정 영역의 사안이므로 이것은 국회 입법사안이지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벌써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선전전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주 염치가 없는 행위이고요.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권 송치가 약자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평등권 위배다라고 하는데요. 가정폭력 특별법, 가정폭력법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한 법안에 이미 정권 송치는 입법사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하고 법안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브리핑을 하다니 참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아주 무지한 행위 그리고 무모한 행위이다.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정권 송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에 한해서 이제 정권 송치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현행 제도를 모르고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모르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고로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인 혹은 고소인에 준하는, 즉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사건이 검사에게로 송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미 정권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추가로 5개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특별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즉심에 대해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정권 송치가 됩니다. 현행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사 요구,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했는데 사경의 재수사 이행이 탐탁치 않는다, 미진하다 했을 때는 역시 검사가 송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송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혹은 검사에게 시정조치 요구를 함으로써 사건을 언제든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송치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하나고, 또 사경의 사건이 암장되며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행법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 우리 오마이뉴스. 예. 네, 오마이뉴스 유성혜라고 합니다. 김승원 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과 연결돼서 국힘이 이제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요건이 좀 대통령 재판에 염두에 둔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있던 판례를 종문화하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예전에 없던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또 하필 이제 본의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장님의 어떤 연임 논란, 그러니까 발언 논란이랑 겹쳐져서 더 의심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통령 사건에도 이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 맞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당 문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라던가 현저한 일타 이렇게 용어가 좀 모호해서 이게 너무 해석에 맡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공소기각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김용민, 박은정 안에 이미 들어왔고, 저희가 법안 일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토의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토의 당시 전혀 대통령님하고는 사건하고는 전혀 연관을 못 시킨 것이, 법조인이라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직하시는 4년 동안은 재판이 안 진행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법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날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현행 법원에서는 재판을 다 하고 나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그때서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데, 피고인 등 억울한 당사자들은 아니 그럴 걸 차라리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것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그래서 위법한 수사 혹은 현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초기에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그런 단어들과 문장을 그대로 채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기존에 아마 이 항이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아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추상적인지, 아니면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확립된 판례, 즉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경우, 또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인해서 공소 제기가 된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법률 규정도 맨 마지막에 보완적으로 넣긴 했지만 그것이 더 추상적인지는 아마 어느 누가 봐도 기존 거보다는 훨씬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저한, 중대한은 지금 우리나라 기존 법률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저한이라는 단어, 중대한이라는 단어는 어느 법률에도 형법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추상적이다, 모호하다고 하면 그럼 다른 법률 조항도 다 바꿔야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금방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구하라법을 만들었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런데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상속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저하게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위반할 때라고 해서 이 현저하게를 넣습니다. 현저하게는 모든 법률에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왜? 대법원이나 법원이 그걸 판단하라고. 현저하게라고 하면 10년 키워야 되는데 9년만 키웠으면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이고요. 기억부터 제가 쫙 찾아봤는데요. 뭐 가는 곳마다 그 법률 용어가 있고 중대하게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현저하게, 중대하게를 추상적이라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자들은 정말 억지로 발목을 잡기 위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 김용민, 박은정 의원 하는 6월 26일 날 벌써 대표 발의된 안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개정되기 전 2호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두 개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진우 또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검사스러운 접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지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중과실 용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미 법에서 일반화돼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 중과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자 뒤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이정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시정조치 요구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검사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 고발인 이의 신청의 경우에도 필사 등의 조치가 있어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법조계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좀 사법의 민영화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컨대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권리구제 안내를 합니다. 그 권리구제 안내 내용 중에 이제 시정조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정조치는 예컨대 수사 과정 중에 인권 침해를 받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한 수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 그런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는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신고를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기록을 등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시정조치 요구가 미진하면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치 사건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사건을 갖고 와서 다른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검사와도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그거는 이제 수사 초기에 그렇게 하는 거고 수사 중반에는 고소인 등 피해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거나 혹은 법령을 위반해서 고소인 등의 피해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그런 것도 안내가 역시 통지가 됩니다. 수사 단계마다 통지가 되는데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다른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검사가 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송치 결론에 대해서 고소인 등 피해자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의 신청 안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정문과 함께 이의 신청 안내장을 받게 되고 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는 그 변호사가 이의 신청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게 요청을 했고 행정기관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쓸 수 있도록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이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쨌건 그것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의 신청을 받은 그러면 검사죠. 검사가 경찰이 하게 되고요. 네. 경찰이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하고를 검토하고 결론을 갖다 내게 되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국가기관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양하게 촘촘하게 피해자 권리 보호 수단을 마련했고 그 중간에 피해자의 노력도 물론 이제 신청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의 신청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법사위를 하면서 이의 신청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피해자가 불송치가 되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했는데 성폭행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등 아동학동 피해자 이렇게 약자들의 피해와 요번에 하나 더 넣었는데 국가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그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우선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의 신청서라고 하는 서식인데요. 불송치할 때 이 서식을 그냥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찰서에다 내면 경찰이 이것을 불송치하고 끝내지 못하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도 넣으면서 말씀처럼 그 변호인이 불송치 때까지만 변호인이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도 이야기했고 이의 신청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도 그 변호인이 역할을 하게끔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지만 저희들이 담아놔서 사법의 민영화 이야기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형사소송법 안에서만도 17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저한이 21번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률까지 합쳐진 형사소송법 내에 그렇게 현저한이라는 단어도 21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나올 질문들이 거의 다 나와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딱 한 분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쿠키뉴스 기자님이시죠? 마이크 나와서 좀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쿠키뉴스 김미경 기자입니다. 현재 보안 수사가 요구됐거나 아니면 보안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미제 사건, 적재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런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여러 절차들이 도입되고 이렇게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현재 수사기관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 인력이나 조직의 어떤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보완책을 더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사건당 처리 일수가
5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장기 미제 사건도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수사관 인력도 그동안 2,000명이 넘게 증원이 되었으며, 현재 수사 파트에 대해서 수사 실무를 공부하고 시험 쳐서 새로 그 업무를 맡고자 하는 경찰관들도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쨌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또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추세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걸로 예, 오늘 보고회니만큼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의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 원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 형사법이 본회의에서 그 당내에서 반대랑 기권표가 하나씩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이 당론으로 추인된 법안에 좀 반하는 표결이라서 뭐 당원들 사이에서 좀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도부 차원에서 좀 뭐 조치라든지 뭐 경고가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말씀드리면 당론 중에 강제적 당론이고 권고적 당론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강제적 당론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적 당론이고 가능하면 당론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님들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정책위원장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 한 말씀만. 네. 피해자, 약자와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든 훨씬 더 보호할 수 있고 두텁게 보호하고, 그리고 원내에서 TF를 꾸려서 그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또 하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자, 이런 범죄를 일으킨 자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주 사건 관련해서도 최영준 국힘 시의원 압수수색에서 핸드폰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의 사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은 보안수사 요구로 질질 끌게 하고, 그리고 그 통신내역 영장은 기각시키고 구속영장은 거부했던 청주지검의 검사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어느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약자들에 대한 험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가로막고 돈과 명예와 뭐 관계에 의해서 가로막았는지 청주지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